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도대체 내가 공무원 시험이던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종 시험 대비 최적 공부 시간은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막 구글링하고 AI를 통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이렇게 우선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거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대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9급과 7급 평균 권장하는 뭐 시간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1년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1.5년, 뭐 2년 한 이 정도 공부 시간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게 꼭 합격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시험장 들어가서 뭔가 공부한 다음에 시험 공부를 좀 뭔가 한 다음에 풀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주관적이죠. 공무원 시험은 그래서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순공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회계사는 한 2.5시간에서 12시간.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학교 다니면서 등등, 그래서 그런지 편차가 좀 크고요. 과목별로도 좀 차이가 큽니다. 세무사, 노무사, 간평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집중력 있지 않습니까? 절대 공부량보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면요, 사실 집중해서 하면 뇌가 순수 집중 가능 시간이 이 정도가 돼서 그 이상 하게 되면 멍 때린대요. 효율성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시간 다 하기보다는 대략 공부가 잘 돼 있으면 한 90분, 1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딱 몰입해서 하시고 그 다음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초시생과 재시생과 또 직장인과 그리고 막상 합격자들은 대략 보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순 공부를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적정 공부 시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마다 차이가 좀 크게 다릅니다. 기초 실력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되겠고요. 경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경작을 모르는 사람과 그리고 학교에서 경제 원론이나 미시 같은 거 경제학과 출신이어서 공부하신 분들과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공부의 속도도 이해력이 좀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해한 다음에 암기까지 해가지고 빠르게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그런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여건이 직장을 병행하는지, 가사노동이 있는지, 또 체력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정신 상태가요, 동기부여라든가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 세상에서는 약간 평균이 소멸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말이야,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돈 얼마나 벌어? 이거는 평균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제는 회계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벌어집니다. 공부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10시간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효율적인 공부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공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하면 할수록 용물용설같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식이 없이는, 그리고 휴식하는 게 이게 버리는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뇌에서 이전에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학습을 해야 돼. 이건 뭐냐면 요약과 설명, 문제풀이 이런 걸 좀 많이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하는 건요, 그냥 이렇게 밑줄 치고 형광펜 칠하고 뭐 이렇게 수업 듣고 강의 듣고 그럼 내게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빨리 기본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서 집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모도로 기법이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중, 휴식, 집중, 휴식,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사이클, 패턴, 그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별로 최적 공부 시간을 이제 결정하려면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목표,
내가 합격이 목표가 되는 것인지, 고득점 합격이 목표인지, 그리고 집중력 유지 시간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한 번에 집중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거에 자꾸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학습 속도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이해도라든가 암기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가능하나 어디까지 하면 좋습니까? 하면 시험 보는 시간이 보통 뭐 50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요. 최소한 90분 정도 완전 집중 모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15분에서 2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이걸 3-4번 하루에 반복을 하시게 되면 금방 하루에 공부한 시간이 뭐 순공 시간이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충분한 수면으로 뇌를 다시 회복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적 공부 시간이 나한테 맞춤화된 걸 찾기 위해서요. 먼저 좀 기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나는 말이야 오늘 되게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간을 재서해보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지 않은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거밖에 안 돼? 순공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성과로 드러나는 게 모의고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꼭 모의고사 보신다기보다는 문제를 한 10문제 정해놓고 시간 내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 바로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낄 거야. 오늘 공부를 쫙 잘 하고 열심히 했으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학습에 대한 뿌듯함을 스스로 평가하시고 그게 사실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애들도 아니고 여러분들 누가 밖에서 뭐 공부하라는 동기부여? 스스로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나한테 맞는 공부 시간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체크해? 뭐 이렇게 우리가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테스트를 통해서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 다양한 시간대별로 루틴적인 실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는 한 6시간 정도 하니까 이건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려볼까? 한 8시간? 근데 10시간 늘렸더니 집중력과 피로감이 떨어지고 우리가 하루에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시간이면 너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나한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한 8시간이 최적이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시간만 하면 중간에 멍해지고 8시간이 딱 집중 유지하는데 좋은 시간이다. 그러면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8시간이 나한테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학습 효율을 또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시간은 얼마인가? 거기에 순공 시간은 얼마이고 오늘 공부한 시험 과목 범위 같은 거 있잖아. 페이지 수가 얼마인가? 물론 이제 단원마다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 오늘 복습한 내용을 반복 회독을 했는지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습 같은 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뭐 열품타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 그걸 통해 가지고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 일지를 좀 써보세요. 피드백을 보면서 자기가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매주 공부 일지 회고를 통해서 이번 주 공부 시간 중에 집중이 가장 잘 된 날은 언제였지? 잠깐 보는 거야. 그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월별 누적 시간을 또 확인을 하면서 누적 100시간 달성했을 때 어떤 진도 어디까지 나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점수와 공부량을 비교해가지고 이만큼 내가 했을 때 모의고사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가. 그래서 자신의 최적의 공부 리듬과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공부 시간보다 더 중요한 3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래서 하루에 14시간 공부한 것보다 6시간을 꾸준하게 계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날은 14시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지치고 누구 만나고 하다가 2시간 공부하고 어느 날은 또 8시간 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고요. 질 높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3번 보기보다는 다 해야 돼. 한 번 볼 때 제대로 보면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짧게 눈도장 찍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등등 해가지고 그걸 자꾸 눈에 이렇게 발려가지고 익숙하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라든가 뇌의 집중적인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슬럼프도 사람들은 늘상 오기 마련인데 이 슬럼프의 패턴을 잘 인식하고 조절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습관, 학습 효과, 충분한 수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우리가 공부만 쫙 했는데 이게 컴퓨터 우리 뇌에도 이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게 수면 시간, 잠자는 동안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서관에서 아주 푸짐하게 식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을 공급해서 균형 있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체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을 키우는 것도 조금 시간 있을 때 미리미리 해 두시고요. 시간 관리하는데 여러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무리한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요. 자꾸 아이고 오늘도 미션을 실패했네. 내일도 실패했네. 안 됩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시간 같은 거 충분히 갖추실 필요가 있겠고요. 너무 수면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절한 최적 수준에서 몇 시에 잠을 자는 게 좋을지 빨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너무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멀티태스킹을 잘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저거를 동시에 음악 들으면서 공부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아니래요.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성적이 우리 모든 특히 경제학 과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했는데 빨리빨리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오늘 하루 공부했다고 뭐 갑자기 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제가 오늘이고 약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가지고요. 번아웃, 탈진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획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달성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요. 정기적인 휴식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은 주로 주말이라든가 또 패턴화 시켜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활동이나 뭐 간단한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정기적인 휴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번아웃 증상인지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피로감이 쌓인 건지 의욕이 저하돼서 발생한 건지 이거에 맞춰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할게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씩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평균적 아니야. 이게 평균 의미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거를 빨리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을 공부해서 합격한 사람들의 공부 시간은 비슷할까? 약간 어느 정도 이상은 절대 공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의 상황과 효율,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최적 공부 시간도 여러 번 실험을 하세요. 그래서 피드백을 스스로 체크하신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한테 가장 맞는 길, 가장 맞는 공부 방법, 공부 시간을 찾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은요.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질적인 학습, 이게 집중도와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휴식, 건강관리의 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무슨 한두 달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길게는 뭐 3, 4년, 5년 막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언제나 계획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언제 합격하겠어 계획은 짜는데요. 이 재미난 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합격하는 분들도 난 이번에 합격하겠어 이렇지 않고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뭐 체온수 합격이라든가 뭐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들도 나는 수석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아이고 수석이네요. 아이고 최연소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의 상황과 자기의 능력 그걸 진단하시고 공부에 딱 적합한 공부 시간이라든가 남의 얘기에 너무 팔랑팔랑 거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강사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딱 봐서 자기한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강사들이다 하면은 그걸 믿고 끝까지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해야지 내가 합격의 길로 갈 것인가 요걸 살펴봤는데 뭐 예상했다시피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 맞는 최적 공부 시간 그거는 빨리 찾아내셔서요.
꾸준하게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